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캘리포니아 렌털 릴리프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2021년 9월 30일까지 25% 렌트비를 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100% 렌트 보조가 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2021년 10월부터 렌트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렌트비에 대해서 다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한 구독자님께서 직접 통화를 했는데 10월부터는 100%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설명드리고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문들 좀 묶어서 Q&A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건물주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디클레이션 레터하고 렌트비 25%를 매달 납부를 했을 때는 퇴거 소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9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 법이 보완이 됐죠. 10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건물주가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렌트비를 잘 내고 계셨는데 앞으로 내야 될 렌트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이거 신청하실 수 있고요. 렌트비 납부하지 않으면은 이사를 나가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15일 내에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고 건물주한테 알려주시면은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자, Q&A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에요. 10월부터는 렌트비를 100% 혹은 25%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셨다면 10월부터 여러분들이 100% 혹은 25%를 10월부터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은 이 프로세싱 타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내년 3월까지는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퇴거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렌트비 보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순간부터는 밀린 렌트비를 전부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내야 되는 렌트비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여러분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세싱 중일 때는 여러분들이 렌트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100%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계산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처럼 25%를 렌트비를 납부를 했다고 가정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나머지 밀린 렌트비 75%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렌트비 100%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계산법 이해되시죠? 9월 30일까지는 25% 렌트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10월부터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10월부터는 25%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혹은 100%를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님 한 분께서 직접 통화를 하셔서 10월부터는 100%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몇 퍼센트 납부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가 밀렸는지에 따라서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렌트비 납부를 앞으로 하지 않아도 퇴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렌트비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에 대한 렌트비만 보조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 보조받을 수 있다고 최종 승인이 날 경우에는 몇 개월을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밀린 렌트비를 up to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야 되는 렌트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3개월, 즉 분기별로 리뷰를 한 후에 최장 6개월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최종 계산이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금 문제 때문에 최종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승인이 나신 분들은 올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렌트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승인이 나셔가지고 프로세싱 페이먼트 되는 분들은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겠냐는 그런 옵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더 신청하시면은 12월까지 3개월이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득 보고를 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가 세금 보고할 때 같이 올라가 있지만 성인 자녀나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냐면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하는 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컴 증빙하는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그 칸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컴이 없다는 거를 진술하는 거예요. 이 샘플 편지는 디테일하게 급여, 자영업,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없다라고 서술을 했지만 이걸 간단하게 한두 줄로 어떠한 수입도 없다라고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편지 내용은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 맨 밑에 under penalty of perjury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이 내용을 넣어야만이 진술서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족 구성원 이름과 사인과 사인하는 날짜를 적어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지 내용을 최대한 응용을 하시되 더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 줄과 그 다음 밑에 줄까지는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서 실수가 생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이미 신청서를 서밋 했을 경우에는 모디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로 support@ca-rentrelief.com 아니면은 833-430-2122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실 경우에는 바로 앤서링 머신으로 넘어가면서요. 안내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리턴콜을 원하면은 뭐 번호를 눌러라 이런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번호를 눌러 놓으면은 바로 당일날은 거의 전화가 안 옵니다. 워낙 콜이 많아서. 근데 보통 다음 날은 리턴 콜이 와요. 그럴 경우에 그 담당자한테 어떤 미스테이크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전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만 뭔가 업로드를 한다든지 정보를 바꿀 수 있게 시스템을 변경을 해주면서 안내 이메일이 와요. 지금 변경을 하라고. 211 LA처럼 기타 여러분 지역의 211에서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하라는 이메일들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 신청하셨으면요.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까지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야 될 렌트비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를 납부했고 렌트비를 얼마를 납부하지 못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낸 렌트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납부하지 못하는 렌트비, 즉 만약에 10월부터 신청하실 경우에는 10월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냈을 경우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받는 거지 10월 달에 100% 렌트비를 내셨다 그러면 그거는 보조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했다라고 건물주한테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퇴거 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10월부터 계속 월 디클레이션 레터를 또 보내야 되는지 물으시는데요. 10월부터 매달 보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건물주에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의미에서 매달 디클레이션 레터를 보내실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이 오늘 Q&A로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